올해 한반도는 1년 내내 긴장, 전쟁 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뉴스에서 이런 걸 보도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실제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의 긴장 상황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반전운동도 원활히 안 된 측면이 있고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한반도가 위험한 거야? 북은 왜 저렇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손정목 부원장님 기조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올해가 한반도 대결에서 특히 핵전쟁을 대비한 아주 전면적인 대결 준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까 봅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인 대결 준비기다. 거의 최종적 기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의 말 때까지 갔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수준의 대화나 타협도 없습니다. 대화를 하자고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 애들이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도 아무런 얘기를 조건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형식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어떤 수준과 어떤 수준의 대화나 타협도 없다. 오로지 대북 적대 정책 폐기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대화가 가능하다. 나머지는 대화가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핵무력이 질양적으로 지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북이 핵무력을 질양적으로 강화하는 거야 잘 아실 텐데요. 미국 역시도 지금 뒤처져 있는 아까 우리 이경호 선생이 얘기했던 핵무력이 많이 뒤처져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지 빨리 보강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특히 전술 핵무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양상이 한반도에서도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는 이 중동 사태에서 보이듯이 지금의 한반도 역시도 미 패권 진영과 다극화 진영 간의 거의 마지막 대결 양상이다. 근데 특히 한반도는 이 핵전쟁이라는 인류 초유의 그러한 심각한 위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어떤 형태로든 결말이 난다면 그 자체가 아마 세계 질서를 완전히 끝내는 새로운 방향으로 끝내는 이런 결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미일이 미국의 유엔사가 올해 11월 14일에 저렇게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때 얘네들이 1월달에 일본에서 1950년에 일본에서 신의주를 폭격하는 이런 사진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밑에 사진은 평양을 폭격하는 사진입니다. 이런 사진을 미 유엔사 애들이 이번에 공개를 했죠. 그래서 한미일은 세 가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미일 군사군조체계를 더욱더 강화하고 그래서 어제 그저께 한미 간의 핵협의 그룹을 가동을 시켜서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라는 걸 발표했는데 이게 3국 한미일이 전술적 차원에서 전략적 차원으로 격상됐다 이런 걸 공식화했고요. 내년에 6월 달에 핵전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내년 8월 달에는 핵전쟁 훈련을 하겠다라고 공식화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면요. 물론 지금까지의 그런 뭐 울지프리덤 가디언이나 이런 게 핵전쟁 훈련이 아니었던 건 아닌데 이렇게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핵전쟁을 노고라 아주 전면화하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지난 11월 달에 유엔사가 재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한반 유사시에 재참전을 재확인했고요. 거기에 일본이 유엔사에 가입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한국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9.19 군사합의 파기인데요. 이걸 통해서 군사 공개선 일대에서 드론을 날린다거나 확성기를 하겠다거나 이러면서 계속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고요. 이런 과정들이 내년 2월에 북한 인권주간이라는 걸 설정해서 적극적으로 좀 하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3월달에 한미연합훈련이 계획되어 있고 아마 한미일 연합훈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년 2, 3월이 4월 총선 직전에 전개되는 가장 심각한 위기 국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연합공조훈련, 뭐 연합해상훈련 진행이 되고요. 그 외에도 이번에도 윤석열 정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러한 무기들을 또 새로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올해마다 70억 불 이상, 한국 돈은 8조, 9조 되죠. 이 정도 돈을 했고 일본도 엄청나게 많이 도입하고 있고요. 이번에 핵잠이도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한미일 간의 전쟁, 핵전쟁 대비 훈련들이 아주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 역시도 이번에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군사정찰 위성이 과거 다른 러시아나 미국이나 한국에서 한 거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군사정찰 위성 옆에 이 지지대가 없습니다. 예,
정찰 위성이 발사하는데 옆에 러시아만 해도 지지대가 있었어요. 그 지지대가 딱 그 미사일을 받쳐놓고 미사일을 쏘아 올렸죠. 이 천리마 1호죠. 천리마 1호. 이 천리마 1호는 방금 그대로 직각으로 세워서 그대로 올렸습니다. 기술이 다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신형 핵공격 전술 잠수함이 이번에 또 발표됐죠. 이 두 가지를 북에서는 올해의 가장 큰 군사적 성과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핵공격 잠수함은 태평양으로 나갈 것이다. 라는 걸 공개화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엊그저께 발사된 화성 18형, 고체연료 화성 18형입니다. 이것도 바로 그냥 들고 도로로 끌고 나와가지고, 트랙터가 아니지. 그거 뭐야? TEL. 맞아요. 이 자행차에 끌고 와가지고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쌓아 올렸는데 그 TEL이 전혀 손상이 안 갔죠. 어쨌든 그러면서 국가 핵무력이 최상에 당했다라는 얘기고요. 지난 8월 달에는 남쪽을 겨냥해서 남반구 전용토를 장악하는 목표로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처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 대비한 남쪽을 완전히 다 끝내겠다 이런 얘기를 아주 공개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핵전쟁 발발이 이어질 수 있다는 공교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보다 진화되고 보다 위협적인 방식을 택해서 더더욱 공세적 행동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결국은 지금처럼 고각발사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 더욱 더 세게 옛날 얘기했던 대로 태평양 앞바다든 괌 앞바다든 어쨌든 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나 싶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따라서 한미일 그리고 북 이렇게 대결 구도가 확실하게 고착이 되었고 한반도에서 만약에 전쟁이 발생한다면 핵전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대비를 하기 위한 최종적 대결 준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났습니까? 네. 아이고. 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사실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중동과도 연결돼 있다, 대만과도 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미패권과 반제 진영의 충돌이 각 곳에서 벌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관계, 세계적인 이런 여러 전쟁과 우리 한반도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의 전쟁이 결국 힘으로 해결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인류가 높은 수준의 지성과 이성을 갖고 발전을 높은 수준에서의 인문 수준과 사상 수준을 발전시켜 왔는데요. 결국은 이게 세계의 질서를 바꿔나가는 과정이 결국은 이해관계의 강렬한 충돌, 결국은 전쟁이라는 힘의 대결을 통해서 결국은 해결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는 뭐 현재 벌어지고 가자 전쟁, 또 중동 사태, 확전 위험성, 그리고 한반도 이런 모든 또 대만 이런 모든 전쟁 상태 또는 전쟁 위기가 결국은 근본에 있어서의 세계 질서를 바꿔나가는 그런 어떤 미국의 그런 횡포에 맞서서 근본적인 질서를 바꿔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힘의 대결로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반도의 전쟁 위기 상태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현재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보고요. 만약 형편없이 미국이 깨진다면 한반도에서는 뭐 거의 힘을 못 쓰겠죠. 이게 핵전쟁인데. 물론 뭐 어떤 사람은 더 악이 받쳐가지고 마지막에 핵을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가 운명이라는 게 결국 그렇게 감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제 거꾸로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기고 좀 나름대로 근거지를 다시 확보하고 중동을 더 교란시키고 뭐 이렇게 한다면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기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중동에서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이기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쪽을 보내야 되는 거죠. 네. 뭐 그게 뭐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인류가 높은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거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모두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특히 몇몇 지도자들은 하나도 없어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 궁금한 것은 결국 2024년 한반도 정세잖아요. 네. 전쟁이 발발할 것인가. 네. 발발한다면 몇 월 며칠에 발발할 것인가. 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결될 것이고 그게 언제쯤일까. 네, 몇 시? 몇 시? 네, 그런 걸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러시아의 그 쇼이구 국방장관이 지난 10월에 중국의 상상 포럼에 와가지고 서방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아태 지역으로 확장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페 에스코바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정학자가 미국이 두 개의 전쟁, 우크라이나 또 중동마저도 거대한 정치 실패에 봉착하면 인도태평양 새로운 전쟁을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근데 미국이 절박한 위기의식에 빠져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저는 내년이 거의 한반도 문제 해결에 거의 뭐 마지막 최종 지점이 아닐까, 군수령이라는 것까지도 좀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거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러운데요. 어쨌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두 가지 가능성이죠. 하나는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고요. 전쟁이 발발하지 않고 전쟁 억제가 유지되는 조건 하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폐기되는 이 두 가지의 조건이, 두 가지 상황이 내년도에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전쟁 발발성이 가능성이 최고로 오른 거는 미국이 몰락이 위기의식이 팽배하고요. 대단히 위기가 높습니다. 요즘에도 또한 윤석열 정권이 하는 걸 보다시피 현재 국내에 있는 친미 4대 지배 세력도 위기의식이 팽배하죠. 몰락할 수 있다, 그런 강력한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사사건건 북에 대해서 트집질을 잡고 국내에서 사사건건 자금까지도 자기들이 다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중동 사태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대만이 내년 1월 14일 날 누가 총통으로 되느냐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핵전쟁 대비가 상당 수준에서 이루어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제 얘기 하나 드려야 되겠네요. 이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요. 우크라이나도 보면은 전쟁이 일어날 때요. 러시아계 주민들을 젤렌스키가 공격을 해서, 그래서 러시아계 주민들을 지원하고 그들을 구하고 나치를 제거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들어간 거죠. 이것이 러시아의 침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모델이 있는데요. 이번에 가자도 비슷하죠. 가자도 하마스의 알라쿠사 홍수작전이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 아는데,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해서 자국 국민이 희생당하는 걸 놔두고 그걸 명분으로 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한국도, 한반도도 드론이나 또는 뭐 삐라 또 기타 어떤 형태의 작은 개입을 통해서 북의 반응을 유도하고 북의 반응을 유도를 통해서 그것이 북이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일부 사람들은 국지전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국지전은 있을 수 있다 얘기하는데 저는 국지전 없다고 보고요. 확실하게 이거는 최하 전술핵 전쟁이다, 최하 전술핵 전쟁이다, 이렇게 봅니다. 반면에 전쟁 억제가 유지된 조건에서 대북 적대전이 폐기된다는 얘기는 미국이 세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개도 못한다는 거죠. 두 개도 못하는데 지금 세 개를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고요. 우크라이나 패전을 통해서 미국 군사력 신화가 파괴돼서 유럽조차도 이제 나토가 흔들리고 있는 요건이고요. 내년에 유럽의 각종 선거가 아마 현재 친미 진영한테 되게 불리하게 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거의 승리가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특히나 미국 대선에서 지금 내년 7월에 바이든이든 뭐 트럼프든 대통령 후보를 공식화 선출해야 돼요. 내년 7월이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내년 7월 이후가 되면 미국 대선 정치 내전이 시작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기가 높아진다면 아마 7월 이전이 아닐까. 또 7월 이전에 어느 정도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 어느 정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까? 네. 그 정도입니다. 예. 발제보다 답변이 더 길어요. 네. 그래서 답변을 발제를 짧게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날짜를 확정하셨습니다. 7월 이전. 네, 잘 기억하십시오. 7월 이전. 그러니까 네, 언제라고 딱 확정은 아니지만 7월 이전입니다. 자, 내년 7월 달에 우리가 방송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예언이 적중되는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전쟁을 뭐 전쟁이 터지든 뭐 아니면 미국이 적대 정책을 폐기해서 한반도가 다시 평화의 길로 가든 7월 이전에 결정 난다는 얘기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니에요? 7월 이전에 중대한 고비가 넘어갈 거고요. 아마 전쟁이 안 나면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내후년이 될 수도 있죠. 아이고 이렇게 또 이렇게 약속을 받으려면 또 빼요. 저는 근데 아니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2025년 이전에 거의 1차 2025년 또 2년. 예, 지난번에 본인이 말씀을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쭉 발제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내년이 대단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네. 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여기에는 윤석열 문제가 걸려있죠. 윤석열이 과연 내년을 넘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국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내 정치.